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5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인디애나주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기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HBM의 생산 공장을 해외에 짓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미국 내 두 번째 단독 생산 공장이자 첫 원통형 전용 공장입니다. 건설업계에서 잇따라 수장들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적 부진에 대표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 인적 쇄신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인도 1위 학자금 대출 전문회사 크레딜라에 2,400억 원 규모 지분을 투자해 인도 금융시장에 진출합니다. 이 지점이나 법인 형태가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 건 국내 시중은행 중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가 5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인디애나주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기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인 HBM의 생산 공장을 해외에 짓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2028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전 세계 AI 반도체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미국 동부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 SK하이닉스가 이곳에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퍼듀 대학교 등 현지 연구기관과 반도체 연구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AI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짓는 건 반도체 업계 최초입니다.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 SK하이닉스는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첨단 후공정 분야 투자를 결정하고 최적의 부지를 물색해왔습니다. 이번 공장 부지는 주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에 지역 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제조 인프라가 풍부하기 때문 반도체 등 첨단 공학 연구로 유명한 퍼듀대가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사업에 38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디애나 공장에서는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등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예정입니다. 또 인디애나에 건설하는 생산 기지와 R&D 시설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업계에선 SK하이닉스가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반도체 생산 보조금 등 약 16억 달러를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맞춤형 메모리 제품을 공급해 시장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미국 내 두 번째 단독 생산 공장이자 첫 원통형 전용 공장인데요. LG 엔솔은 미래 전기차 시대의 황금기를 이끌 핵심 생산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릭에 짓는 배터리 생산 공장이 첫 삽을 떴습니다. 총 7조 2천억 원이 투자되는 이 공장은 북미 지역에 건설되는 두 번째 단독 공장이면서 원통형, ESS의 첫 전용 생산 공장입니다. 원통형 공장과 ESS LFP 공장은 2026년 각각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술 리더십 기반의 차세대 제품 생산을 통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은 원통형 배터리 36기가와트시, ESS LFP 배터리 17기가와트시 등
총 생산 능력 53기가와트시 규모로 각각 건설될 예정입니다. 특히 원통형 배터리 공장에선 전기차용 46 시리즈 배터리가 생산될 예정인데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이 제품은 생산 전부터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ESS 전용 배터리 공장에선 LG 엔솔이 독자 개발한 파우치형 LFP 배터리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ESS 시장이자 클린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현지 생산을 통해 물류, 관세 비용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용 파우치형 배터리와 원통형 배터리를 비롯해 ESS용 LFP 배터리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줄줄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건설업계 분위기는 변화보단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 실적이 나빠지자 인적 쇄신에 나선 모습입니다. 건설사 대표 교체 배경부터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오늘은 산업이부 이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건설업계에서 잇따라 수장들이 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과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우선 이 수장이 교체된 건설사들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건설업계 분위기는 변화보다는 안정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원자재 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또 고금리와 PF까지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요. 이제 건설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인적 쇄신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분위기가 다시 변화로 바뀐 셈입니다. DLENC의 경우에는 어제 새 사내이사 후보자로 서영재 전 LG전자 전무를 내정했습니다. 서 내정자는 기획, 재무, 경영 업무를 두루 경험한 전략기획통으로 불립니다. DLENC는 건설 경기 침체로 주택 분야 비중을 줄이고 신사업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만큼 신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서 내정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세계건설도 지난 2일 정두영 대표를 경질하고 신임 대표의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신임 대표로 내정된 이 허 부사장은 1988년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삼성물산 재무 담당, 미주총괄 최고 재무 책임 등을 거친 뒤 2018년 7월 신세계그룹에 입사해서 전략실 재무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포스코 ENC의 경우 지난달 22일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4번의 연임에 성공한 한성희 전 포스코 ENC 대표는 도시정비 사업 수주액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며 5연임에 힘이 실린 듯했지만 좌절했습니다. 신임 전 대표는 포스코 스틸리온 사장, 또 포스코 전략기획본부장,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 등을 거친 재무전략통으로 그룹 내에서 아주 인정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GS건설과 태영건설은 각자 대표 체제로 변화를 줬는데요. 또 효율적인 경영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각자 대표는 2인 이상 대표이사가 의사 결정권을 각각 가진 경영 체제를 뜻합니다. GS건설은 지난달 29일 허윤홍 사장을 대표로 선임해서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과의 각자 대표 체제가 됐고요. 태영건설의 경우 지난달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최금락 부회장과 최진국 사장을 각자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 건설업계가 사실은 이 변화보다는 안정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는데 잇따라 올해 초부터 인적 쇄신과 같은 이런 큰 변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네, 배경은 다 다릅니다. 네. DLENC의 경우 지난달 31일 마창민 대표를 포함한 임원 18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요. 수년째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9,500억 원대이던 영업이익은 2022년 4,969억 원, 또 지난해는 3,30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마 대표는 DLENC의 초대 대표직을 약 3년간 맡아왔는데요. 그간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더러 재임 기간 동안 건설사 중에서 중대재해가 최다로 발생해서 국정감사에 연이어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신세계건설은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실적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손실만 1,878억 원에 달하면서 모기업인 이마트의 사상 첫 연간 영업 손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실적 부진으로 우발 채무 위험이 있는 건설사로 분류된 만큼 인적 쇄신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포스코 ENC도 실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2,0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나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2021년 5.4%, 2022년 3.3%, 2023년 2%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신임 전중선 대표는 재무에 능통한 만큼 손익을 따지며 내실 경영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건설사들의 수장 교체뿐만 아니라 좀 사업 영역 확대라던가 이런 신사업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간판을 바꿔달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예. 대표적인 곳이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삼성 E&A로 바꾼 삼성 E&A입니다. 회사의 주축 사업인 엔지니어링의 환경과 에너지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는 사명을 변경한 이후 첫 수주 실적도 냈는데요. 사우디에서 가스 정제 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약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에 달합니다. SGC 이테크건설도 SGC ENC로 사명을 바꿨는데요. E는 엔지니어링, C는 건설을 합한 것으로 해외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이 인도 1위 학자금 대출 전문 회사에 2,400억 원 규모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인도에 진출합니다. 이 지점 법인 형태가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인도에 진출한 것은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인도 회사의 지분 투자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신한은행이 인도 1위 학자금 대출 전문 회사 크레딜라에 2,400억 원 규모 지분을 투자해 인도 금융시장에 진출합니다. 신한은행은 어제 인도 뭄바이에서 크레딜라와 지분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크레딜라는 2006년 인도에 설립된 학자금 대출 전문 금융사로 비은행 금융회사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인도 사회 내 높은 교육열, 해외 유학 인구 증가, 선진국의 이공계 인재 수요 증가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크레딜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해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기업에 대한 지점, 법인 형태가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해외 금융시장에 진출한 것은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입니다. 이번 지분 투자는 크레딜라가 진행한 증자에 신한은행이 2,4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크레딜라 지분의 약 10%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이번 지분 투자는 스웨덴의 글로벌 투자 전문 회사 EQT 프라이빗 캐피탈과 인도 1위 투자 전문 회사 크리스 캐피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이후 신한은행은 인도 최대 민영은행 HDFC 은행 등과 크레딜라의 공동 주주가 됩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지분 투자를 시작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 방식 다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신한은행은 글로벌 시장 부문에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5,493억 원 규모 순이익을 거뒀고 베트남, 일본 등에서 빠른 속도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국가별로 다른 자산 성장 전략에 기반해 현지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스타트업을 육성할 자회사인 IBK 벤처투자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오늘 오전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 IBK 벤처투자 출범식을 열고 혁신벤처 스타트업 자금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성태 은행장은 개회사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며 시장 기능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벤처투자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벤처 스타트업 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벤처 투자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혁신벤처 스타트업 지원 강화 방안 일환으로 IBK 벤처 투자에 1,000억 원을 출자했고 IBK 벤처 투자는 지난달 신기술 사업 금융업을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 출범식 후 IBK 벤처투자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과 국내 우수 벤처캐피탈 등 400여 명을 초청해 네트워킹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데모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이 식품업계에선 기존 이미지를 벗고 신사업을 확대해 종합식품 외식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최근엔 치킨 기업에서 메밀국수를, 간장 기업에서 짜장 요리를 내세운 브랜드를 신규 론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짜장, 마파두부, 동파육까지 근사한 중식 요리가 테이블 가득 놓여 있습니다. 요리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분.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정 간편식으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샘표도 간편한 요리를 내세운 중화 미식 브랜드 차우차이를 론칭했습니다.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샘표는 차우차이 브랜드의 요리 소스 11종과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렌즈엽 8종 등 신제품 19종을 선보였습니다. 1946년부터 시작해 간장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샘표. 샘표는 장류를 넘어 비장류까지 시장을 넓혀 종합식품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5년간 연구개발에 몸담았던 농심 출신 이영진 부사장을 신규 영입한 것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교촌 F&B 역시 주력 브랜드인 교촌치킨 외에도 신사업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치킨 시장이 포화되자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나선 교촌은 최근 여의도의 메밀 요리 브랜드 메밀 단편을 열어 선보였습니다. 교촌은 이 메밀 단편을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다 향후 가맹 사업으로 확장할 것을 고민 중이며 이외에도 다른 한식 브랜드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촌은 올 1월 K1 핫소스 3종을 선보이며 소스 시장에 진출해 해외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매출 구조 다변화를 위해 사업 영역을 넓히는 식품 기업들. 신사업 진출이 글로벌 종합식품 외식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하나은행이 국내 최대 규모의 24시간 외환 딜링룸을 개관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외환시장 개방과 개장 시간 연장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인프라 강화에 나선 건데요. 하나은행은 새로운 딜링룸 개관을 계기로 국내 외환시장 1위 지위를 한층 더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은행은 어제 새로운 외환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의 개관식을 열고 외환거래 2.0 시대를 알렸습니다. 한국은행 외환부 시절부터 쌓아온 외환시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제 저희 딜링룸의 새 단장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려 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이동을 넘어서 24시간 트레이딩 환경 구축을 통해 외환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고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정책에도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하나 인피니티 서울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거래 인프라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딜링룸입니다. 기존의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 있던 딜링룸을 을지로 본점으로 이전하면서 규모를 확장했고 최첨단 기술로 재정비해 24시간 트레이딩 업무에 최적화했습니다. 약 2,000제곱미터 공간에 126개의 트레이딩 좌석을 갖춰 외국환과 파생상품, 증권 등 다양한 자본 거래가 24시간 가능합니다. 특히 모든 물리 PC를 서버룸에 배치하고 원격 제어 시스템과 스마트 터치 키보드 기능 등을 갖춘 스마트 딜링 플랫폼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 시행을 앞두고 인프라를 정비한 차원인데 오는 7월부터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연장됩니다. 하나은행은 국내 시장 선점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영국 런던 글로벌 자금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서울과 싱가포르, 뉴욕 등을 잇는 글로벌 허브 구축 등 해외 원화 수요 발굴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차남 임종훈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현 대표이사인 모친 송영숙 회장과 공동 대표이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는 한미약품 대표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약품 사내이사로는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형제 측을 지지했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명이 유력합니다. 여기에 사회이사 4명까지 더해 총 7명의 새 한미약품 이사진이 꾸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MW 코리아가 소형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 뉴 X2의 가솔린 모델을 국내에 출시합니다.
X2는 BMW의 프리미엄 콤팩트 세그먼트에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 콘셉트를 최초로 도입한 모델로 이번 뉴 X2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2세대의 완전 변경 모델입니다. BMW 트윈 파워 터보 4기통 가솔린 엔진과 더블 클러치 방식의 7단 스텝트로닉 자동 변속기가 장착돼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0.6kg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4초, 복합 공인 연비는 리터당 10.8km를 확보했습니다. 뉴 X2는 최신 운영 체제인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 9이 적용되고 BMW 코리아가 팀맵 모빌리티와 개발한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탑재됩니다. 한편 BMW 코리아는 올 하반기 뉴 X2의 순수 전기 모델과 이 고성능 가솔린 모델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새벽엔 충남과 충북 남부, 전북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날은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17도 보이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엔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따뜻하게 봄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0도, 세종 9도로 시작해 낮에는 17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 기온 5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낮에는 속초와 강릉 15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아침 기온 11도, 대구가 8도 보이면서 낮엔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